여러분 반가워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예, 모두가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의 인명 피해도 많이 났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일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일을 하다 다쳐가지고 고생 꽤나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사람이 다치려고 하니까 그래요. 제가 보통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별중 맞아가지고 한 산에 45도 되는 경사지에 포크레인을 끌고 다니면서 일할 정도로 막 바위 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람이 다치려니까 한순간이더라고요. 이게 성격이에요, 성격. 뭐냐면 나 정도 되면 좀 웬만한 일을 남한테 좀 시켜볼 만도 한데 이게 나무고 꽃나무고 심어보면 내가 심으면 10개 심으면 9개가 자라요. 근데 나무 심어놓으면 10개 심으면 8개 정도가 죽는단 말이에요. 속이 터지죠. 그리고 또 나도 신체 멀쩡하니까 예전에는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을 했는데 이제 사람이 바뀌고 보니까 일을 시켜놓으면 아이고, 알른이 죽지. 차라리 내가 하고 마는 게 낫지.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큰 돌은 포크레인 장비 가지고 다 싸가지고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작은 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손으로밖에 못 싸요. 근데 이걸 노블 들여서 싸면 좋은데 아이고 뭐 겨울에 뭐 내가 맨날 해붙이면 되지 하고 이걸 한 달 동안 손으로 들어가지고 무거운 돈을 싸가지고 돌을 쌓다 보니까 힘을 안 쓰다가 쓰니까 어떨까요? 계단도 못 올라갈 정도로 이미 근육이 그냥 꽉 됐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좀 해주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나무 전정 같은 건 아무나 못 하거든요. 그것도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 거니 전정을 한 5년만 잘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버려도 잘 큰대. 근데 남이 관리하는데 그래 그거까지는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오늘까지 요놈까지만 하고 그만둔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지요. 이제 다리가 아립해가지고 걷기가 싫으니까 위에서 수그려 붙이고 이렇게 일하다가는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 밑이가 또 포장도로였어, 세면으로. 그래서 머리부터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거 얼굴 가지고 뼈 부러지면 곤란하게 생겼고 다리부터 이제 순간적으로 몸을 잡아가지고 다리부터 떨어지게 딱 중심을 잡았는데 계단 한 계단도 아립해가지고 못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 이놈을 주고 내 나름대로는 머리에서 낙법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낙법을 써가지고 아래로 똑으로 굴렀는데 이게 그때 이제 엉덩방아를 그 당시는 몰랐는데 좀 크게 쳤던가 봐요. 세면 바닥에. 근데 딱 떨어지고 나니까는 아찔하니 그런데 옆에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었으면 그냥 벌떡 일어났을 건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한참 누워있었더니 이제 옆에서 이상하니까 왔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몸이 안 좋은데 아침에 일나니까 못 움직이겠어요. 근데 점심때쯤 되니까 조금씩 움직여져요. 아, 이거 인대가 조금 끊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제 무거운 돌을 오래 따서 이거 인대는 이제 그만큼 끊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육통인지 뼈가 부러졌는데 이거는 가늠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제 아침에는 좀 좋아지고 점심때 되니까 좀 나아지면 느낌이 어때요? 아, 이거 조금 한번 풀어줘도 괜찮겠다 했는데 한 5개월이 가도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몸 가지고 여 위에 거 나무를 다 심었어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나중에는 모든 저녁이 되면은 이제 못 움직이게 돼가지고 기침만 해도 이게 몸이 막 전신 쥐가 나니까 하루 저녁에 한 3번, 4번 쥐나고 낮에 한 2번 나고 나면은 잠도 못 자고 몸이 이렇게 염증 날라가면 끓는 거 있죠. 그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제 걷지 못할 사정이 되니까 어때요? 누워야죠. 그래가지고 이게 아픈 게 한번 고통이 쥐나는 통증이 이렇게 기침하다가 일어나다가 이렇게 쥐가 나면은 움직일 수가 없더 그래. 병원에 가보자고 하는데 차 타면 덜컹덜컹하면 그 쥐날 때 그 오는 고통을 겁이 나가지고 못 가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사혈을 시켰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빼니까 이건 도저히 기미도 따라가도 못해. 그래 그 이전에 이미 이제 내가 여러분들 지금 오랜만에 오래 보신 분들 예전에 볼 때보다 지금하고 얼굴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아, 많이 좋아졌죠?
예. 내가 허리 다쳤다고 허리만 고칠까요? 장기까지 다 고칠까요? 이왕 고치는 김에. 이왕 누운 김에 고치자 하고 다 고치지요. 그래가지고 사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보니까 침대에서 내려도 못하고 소변을 받아낼 정도가 됐어요. 그래 그 이전에 보통 내가 한 번 사혈하면 한 400 정도 나오면 그런 대로 나왔다. 500g이 나오면 잘 나왔다. 그래서 400에서 한 600g 정도를 한 6개월 동안 계속 빼고서는 이제 꼼짝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제 빼던 데 빼려고 허리를 안 뺐었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 쪽을 빼려고 하면 이제 6번, 14번, 그 59번 이제 거기를 이게 빼줘야 되는데 이걸 몇 번 빼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빼니까 이제 아예 이제 꼼짝도 못 해가지고 허리를 구부리도 못하고 들도 못하고 화장실 가다가 덜퍼 엉덩방아를 쪘는데 바닥에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가지고 하체를 못 쓰니까 한 30분 누워있다가 상체를 꿇고 근근히 올라갔어요. 이러니 세수도 못하고 이제 꼼짝 못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맨날 빼라. 그래서 한 250g에서 300g을 매일 빼라고 하는 게 빼주는 사람이 겁이 날까 안 날까요? 겁나죠. 그래갖고 30일 정도를 매일 빼니까 맨날 그냥 30일 동안을 그러니까 어떻게 뺐는 거니? 6번하고 14번을 빼다가 또 59번하고 6번을 빼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맨날 빼는데 이제 하루 뺀 양은 한 250에서 매일 빼니까 250에서 300g을 이렇게 뺐어요. 30번을 반복해서 그 자리를 빼니까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한 10% 정도 나오니까 그때부터 몸이 어딘가 모르게 조금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고 쥐나는 게 조금 덜해요. 그래가지고 40번을 빼니까 이제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한 20% 정도 나오면서 이제 쥐 나는 게 덜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쥐가 안 나니까 이게 다친 거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척추뼈가 3개가 나간 거예요. 근데 이놈이 뼈가 맨 밑에 공지뼈 있는 데가 제일 많이 금이 가고 위에 건 좀 이제 약하게 가고. 그러니까 이걸 다친 거를 그렇게 처음부터 뼈가 나간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움직이지 말았어야지. 근데 그 금간 걸 가지고 오만 일을 다 해버리니까 이게 뼈가 붙었다 저기였다니까 나중에는 이제 벌어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은 이건 막 계속 아프니까 진통제를 좀 먹어보면 먹을 때는 좀 들어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약 좋읍디다. 이게 쉬어보니까 6알 들었어요. 딱 먹고 30분 있으니까 그 통증이 한 7, 80%딱 없어져. 그러다가 야 이러니 약 안 먹을 사람이 누가 있냐. 맞죠? 딱 먹고 30분 1시간 되니까 통증이 움직이는 게 한 7, 80% 회복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복대 이제 뼈는 어때요? 움직이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방법으로도 이게 뼈가 부러진 거, 끊어진 거, 구멍 난 거 이건 안 됩니다. 맞죠? 뼈가 붙으려고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야 되고 인대도 끊어지면 안 움직여야 이게 붙는데 이게 척추뼈가 3개 정도 나가려고 하면 어때요? 수직으로 해서 그냥 엉덩뼈가 쇠연바닥에 탁 찌야 그렇게 나가겠죠. 근데 이걸 소변을 보내려고 하면 인날라고 하면 그 뼈가 벌어지면서 그게 쥐나는 통증이 오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아예 그냥 응접실도 안 나오고 소변 안에서만 보고 그냥 갖다 쏘더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한 40일 요 정도 되니까 지금 이제 뼈는 내 느낌이 한 95% 정도 붙었어요. 이제 뼈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뼈가 벌어졌을 적에는 기침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딱 걸어가다 예를 들어 일어서서 기침 딱 하면 그대로 탁 떨어집니다. 이게 엉덩바닥이 바닥에다가 주저앉는 게 3번을 그 금강걸 갖다 주저앉으니까 엉망이 되죠.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크게 다쳤으면 기부스를 하고 뭐를 하는데 이거 인대가 잘게 끊어지고 뼈가 금이 간 거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이제 엉가지 좀 살만하니까 이제 이틀에 한 번 빼다가 맨날 빼다가 그러니까 40일 동안은 맨날 뺐어요. 자, 여기서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봐요. 그냥 300g씩 잡읍시다. 하루에 300g씩 40일 동안 매일 뺐으면 40일 만에 몇 그램 뺐을까요? 예. 12,000cc죠? 자, 여러분들 생맥주 500cc 얼만큼인가 알죠? 그렇게 빼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일주일에 400g, 500g을 600g 좀 뺐고 40일 동안은 300g씩 맨날 뺐고 또 한 열흘은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틀 쉬었다 뺐고 지금은 이제 4일 쉬었다가 한 번씩 뺍니다. 이제 4일 쉬었다 뺄 적에는 한 400g 정도 이렇게 빼고 이제 맨날 뺄 적에는 이렇게 빼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뺐죠 지금까지요. 죽어야 돼요 이렇게 빼면. 근데 저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직 안 죽었죠? 이제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말을 꺼낸 거예요. 뭐냐고 하면 나 같은 경우는 어떤 장기가 고장이 나서 이미 조혈 기능이 망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쳤지 조혈 기능이나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우리 집 식품 있지 철분제 있지 하니까 어때요? 빼고 계속 먹어주니까 이렇게 빼도 이상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빼면서 이제 가끔 8번도 한 번씩 빼니까 간이 좋아지면 어때요? 피부색이 고와지죠? 네. 그래갖고 이제 양약은 한 번 이렇게 져주니까 2주 14일분을 져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먹으니까 좋아. 그래 조금 끊으니까 또 아파. 그래 한 번 더 먹어볼까 하고서는 28일분을 먹었어요. 먹을 때 실제 먹으면 내가 몸이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우리한이 계속 짓눌리고 아프고 똑바로 누워도 아프고 옆으로 돌아 누워도 팔 아프고 이런 데 막 욕창 생길 정도로 이제 계속 누워 있으니까. 근데 그게 그 증세가 그 7, 80% 먹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28일을 딱 먹고 이제 약이 떨어졌어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거 먹으니까 어때? 속이 아프죠? 이제 그거 먹어야 되니까. 딱 끊고 약기가 싹 빠지니까 먹기 전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의학이 이렇게 응급처치하는 데는 그 고통스러운 데는 어때요? 엄청 많이 발달했죠. 근데 이건 내 몸이 아프고 진행되는 거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먹는다고 해서 질병이 악화되는 걸 막고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고통스러운 걸 막아주는 거는 충분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려고 하면은 골세포가 대항을 해서 무차되고 인대가 끊어졌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탁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공기뼈가 이렇게 3개 정도 나갈 정도 되면 세면바닥에다 콕 찌고 이미 그 이전에 몸이 근육통이 올 정도로 딱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딱 와가지고 그러면 충격을 받으니까 유연할 때 같으면 3, 4m는 뛰어내려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몸이 경직된 상태에다가 엉덩방아를 쪄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대가 자잘하게 끊어집니다. 완전히 크게 끊어지면 사진을 찍으면 나오는데 이렇게 끊어진 건 MRI 사진 찍어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 파괴된 조직에서 혈류는 어떻게 될까요? 새겠죠. 새어나온 건 시간이 되면 어때요? 굳죠. 안 움직이면 어떨까요? 그대로 굳습니다. 그러면 이걸 풀으려고 하면 움직여야 되고 뼈가 붙으려고 하면 안 움직여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딱 뭔 생각이 딱 드느냐. 이제 일 좀 놨더라 그만하라고 이렇게 다쳤는갑다. 그러니까 인대가 끊어진 거 그대로 놔둬도 사혈을 안 하는 사람이 5개가 붙는다고 그러면 나는 사혈을 하면 7, 8개는 붙을 거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무거운 거 뭐 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사혈로 버티고 고치자. 이래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회복이 됐느냐가 하면 처음에는 화장실 가가지고 변기에 앉을 때 입이 떡떡 벌어져요. 인대가 아파가지고.
또 앉았다 있나면 발발발 떨고 이게 이제 팔로만 가지고 심었으니까 이제 팔을 못 쓰겠는 거예요. 팔이 이제 알을 빼가지고요. 세수하려고 하면 고개를 숙여야 되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면 고개를 숙이도 못하고 눈을 감으면 중심을 잃어서 쓰러져요. 그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허리를 구부리고 세수할 정도로 앉았다 있나면 조심스럽게 있날 정도. 근데 이제 여기저기 이게 인대가 이제 굳어가지고 걸음걸이는 이제 남들이 보기는 좀 불편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빨라지는 않아도 이제 계속 회복돼서 지금 2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누워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볼 게 텔레비밖에 없죠. 내가 텔레비를 제일 오래 봤어요. 내 생에서. 그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세상이 너무 한심스러워요. 세상이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이건 도저히 아주 밥맛이 떨어질 정도로 나와서 내용을 보면 우리 인간이 살면서 가면 갈수록 인성이 발달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인성이 동물보다 못하게 후퇴가 되고 있더라는 거라. 매개바로 정치하는 놈들은 힘이 법이고 힘이 법보다 우선이라고 설치고 철면필 깔았고 종교인들을 또 보면은 뉴스 보니까 나는 이제 그래요. 뭐 특정 종교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용만 얘기하면 알 거예요. 하느님 빨리 만들어 간다고 90명이 죽었더라고요. 하느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돈 벌게 해주겠다고 4,500억 사기치고 성추행해가지고 들어가고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모범 순서대로 제일 타락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 그러면 이번에는 뭔 얘기를 해줄까? 근데 오늘 내용은 그동안 내가 이제 텔레비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달나라를 가고 컴퓨터 보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모든 게 발달한 이 시점에서 내가 보면 인간이 갈수록 똑똑해질까요? 멍청해질까요? 내 기준으로 보면 멍청해져요. 내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의 눈으로 보면은 갈수록 발전하는 게 아니라 갈수록 멍청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한 9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어야만이 하나님 만난다고 해서 죽어가지고 모르게 다 묻었어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면은 물질은 자기 쓰는데 필요한 만큼이에요. 맞죠? 이제 돈 다 뺏고 나니까 더 나올 데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 어때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니까 매개 살리려니까 나오는 돈보다 들어가는 돈이 많아.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만나면 죽어야 만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믿고 거기를 따르는 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예요. 만약에 종교가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모든 게 아픈 것도 이루어지고 사람도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런 게 기도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럴 능력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놈 죽일 능력은 왜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신 나한테 있냐 없냐 물으면 제 입에서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있습니다. 근데 신이 뭐냐? 이걸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신이다 그러면 여러분 다 신입니다. 제가 표현해주면 신은 뭐냐? 내 마음, 생각, 혼, 영성 이것이 신입니다. 육신이 없는 성질의 세계가 신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교인들은 신이 있고 여러분들은 신이 없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성직자들이나 귀신이 뭐 잘못한다고 하면 실수한다고 텔레비 보면서 뭐래요? 내가 옆에서 뭐라고 답변해 준 줄 알아요? 야 이놈아 귀신도 멍청한 놈이 있고 똑똑한 놈이 있어. 맞죠? 귀신이고 신이라고 다 똑똑할까요? 그래서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건 다 사기꾼인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보면 세상은 철저하게 원인 결과법입니다. 뭐든지 얻을 수 있는 원인을 행동을 하면은 그게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질서법이거든요. 그럼 종교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자연의 생리 이치법을 깨우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통해서 앞서 깨우친 사람의 깨우침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원인 행동의 결과로 나의 목표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믿는다고, 신을 믿는다고 그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뭐네요. 기도한다고 대학에 붙고, 기도한다고 아픈 병이 낫고, 기도한다고 돈 벌고, 기도한다고 존경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내가 그러잖아. 부처님도 사기꾼, 예수님 모든 종교 다 사기꾼이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대학에 붙어야지 기도한다고 대학에 붙으면 어떻게 되겠으며 아픈 사람이 치료를 해야 병이 낫지 기도한다고 병 났으면 그런 말을 빚고 기도로서 모든 게 된다. 참 세상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코로나로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었죠. 그 가족들 본인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 다 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도해서 살았을까요? 그러면 기도해서 우리가 코로나 병 하나만 따져도 효능 보는 거 하나, 우리가 동양의학, 서양의학을 해서 코로나 예방 치료하는 거 하나, 심전생리학 하나. 심전생리학은 어때요? 코로나 예방하려면 4번, 18번 빼고 비염이 있으면 47번 빼고 가래가 많이 불면 32번 빼라. 맞죠? 그러고 이제 다시 재발 안 하려면 8번 빼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뺀 효과하고 현대 과학의술 전 세계 의사 다 보탠 거하고 전 종교인들이 다 기도한 거하고 효과가 어떤 게 빠를까요? 심전생리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각자 가지고 있는 종교는 그 깨우침을 얻어서 마음의 질병을 고치고 육신의 질병은 심전생리학으로 해라. 제가 약을 먹어봐도 그 고통스럽게 한 번 먹고 불과 3, 40분이니까 통증이 7, 80%가 없어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28일을 먹다가 끊으니까 먹기 전보다 더 아파요. 그런데 계속 사용을 하니까 지금 근육 힘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왕 고치는 김에 제가 나이 거꾸로 먹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약약을 오래 먹었더니 머리가 다 빠져버려요. 근데 이거 다시 재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세상은 기적이나 신비는 없습니다. 모든 건 상식에 의해서 움직여요. 상식에 의해서요. 죽을 짓 하면 죽고 살 짓 하면 살고 부자 될 사람은 노력한 사람은 올바른 행동하면 부자 되는 거고 망할 짓 하면 망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을 책에 줄여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은 내가 과거에 한 행동이 원인 제공을 한 결과물이 현재 내 주변 환경이다. 다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 질병이든지 건강이든지 경제적이든지 모든 어려운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 행동이 원인 제공을 하고 결과물이 여러분들이 현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환경은 바꿀 수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사물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여러분들의 운명, 환경은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이 여러분들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라고 하면 남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꿔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제 발전이 빨리 됐죠? 왜 빨리 됐을까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일 안 하고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일을 안 하고 편하고 나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돼요. 모든 것 세상은 원인 결과라고 하는 거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보면 나 생존권, 일할권, 건강권, 권리는 다 주장해. 직장도 보고 다 높은 데 다 올라가려고 그래.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를 보내서 어떤 놈도 부족하는 놈이 없어요. 맞죠? 나 저 못 살고 나 힘든 거 전부 남의 탓이지 네 탓이라고 일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 똥구멍은 지 현실은 폭삭 썩어서 똥같이 묻혀놓고 있고 남의 먼지만 가지고 물어뜯고 싸워. 그러면 TV를 바라보면 어때요? 우라통이 후두둑 터지죠? 제가 텔레비를 많이 보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발 좀 그 빌어먹으려면 특히 정치꾼들, 종교인들 나와서 헛짓거리. 그래. 세상은 그래요. 내가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10명이 하나는 도울 수 있습니다. 맞죠? 10명이 10명 도우면 내일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 책에도 내가 그렇게 써놨죠. 안타깝게도 사회복지제도가 잘 된 국가일수록 경제가 빨리 망해요. 세상은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된지 알아요?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엄청난 재정을 풀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만 돈을 푼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다 풀었어요. 돈은 뭐예요? 노동의 대가를 숫자로 환산해 놓은 게 돈입니다. 노동을 안 한 쪽으로 돈이 움직이면 그 화폐 가치는 그만큼 떨어져요. 이걸 인플레이라고 합니다. 물가금이 오르는 거고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일을 안 한 생산성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한테 자꾸 퍼준다고 해야 나 표를 찍어줘. 이 다음에 나라가 망하던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나 지금 권력만 잡아도 그동안 빼먹으면 그만이지. 지금 이런 놈들이 정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젊은 층도 일자리를 국가가 만들어줄 능력이 있을까요? 기업인이 만들어줄 능력이 있을까요? 기업인이 일자리 만들지 정부에서 만들 능력은 아예 없는 거예요. 세계 국제 정세를 정치인이 잘 볼까요? 여러분들 기업인이 잘 볼 것 같아요. 돈 냄새는 기업인이 잘 맡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으로 많이 갔죠? 자, 내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대통령이 가라고 한다서 갈까요? 돈이 돼야 갈까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거하고 미국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나을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워. 저놈들이 싸우면 어떻게 나올지 기업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 이거 어디 가서 붙어야 내가 돈이 될까? 이거 정치인분 다 기업이 그걸 머리가 잘 돌아가야 사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 가면 손해보는데 갈 것 같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나가는 기업이 3분의 1만 우리나라에서 앉아 있으면 우리나라 실업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그런 기업인들이 왜 우리나라 놔두고 다 외국으로 나가서 남의 나라, 지금 미국 가면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세금 그 나라에다 내고 일자리 그 나라에다 만들어줍니다. 맞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에다가 주저앉혀놔야 되는데 두꺼운 데모에서 여러분들이 오너 같으면 나 봉급도 내가 정하고 일하는 것도 내가 정하고 나 해고도 못하고 취직도 내 맘대로 하겠어. 망하면 네가 책임져. 또 돈 벌으면 나눠 가져야 되니까 다 나누고 망하면 네가 책임지고 남으면 다 갈라줘. 당신들 사업하겠어요? 사업가 입장에서는 어디로 갈까요? 돈 드는 데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해서 손해보고 그 일을 계속 할 사람 있냐? 없죠? 그럼 내가 못하면 남한테 그거 해달라고 원하지 말아야죠. 왜 저는 못하면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내가 제일 욕하고 가찮게 보는 사람 뭔 줄 알아요? 남한테, 그러니까 남을 도우려고 하면 내 노력한 거 갖고 남을 도와야 돼요. 맞죠? 남의 돈 받아갖고 인신 쓰는 놈, 이거 다 도는 놈이고 사기꾼이에요. 집건 집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남의 것만 내놔서 봉사하래. 그래서 이게 국민 인성 자체가 내가 보면 너무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걸 원하고 하고
법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정책을 펴면 그러거든요. 저놈은 지 죽을지 지가 하고 지가 죽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책에다 써놓은 말이 그래요. 그 책을 내가 지금 썼어요? 과거에 썼어요?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지가 있으니까 저 얘기하지 싶어요. 이 다음에 내가 앞을 내다보니까 내가 이런 강의를 할 것 같으면 그래서 내가 물질을 하나도 안 가졌을 때 책에다 미리 써놔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세상의 물질 흐름의 이치라고 하는 게 돌아가는 게요. 그래서 지가 있으니까 저런 소리 안 들으려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도 내가 이제 큰 건 많아도 빚이 많으니까 실속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물질을 돌아가는 거 보면은 어떤 거든지 내가 노동을 해서 생산성만큼만 경제적 풍요가 오는 거지 놀고 편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남의 나라보다 월등히 많이 빨리 발전한 거는 남의 나라 국민들보다 월등히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빨리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짧은 시간에 빨리 발달했죠. 이런 세계에서는 국민들이 일부는 잘 살지만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제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는 나는 평생 차 못 탈 줄 알았어요. 왜냐? 멀미를 해서.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고향인데 20리만 차 타고 막 구토를 하고 이래가지고 막 포장도를 하고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돈을 벌어도 차 못 살 거다. 근데 우리 집이 차 한 10대는 될 거려 지금. 이 포장도로가 이 꼴짝에까지 지금 포장이 됐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빨리 됐어요. 근데 내가 이거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과거부터 오랫동안 미국이나 영국이나 세계 각국 선진국들이 오랫동안 오랬던 산업은 집은 한 번 져놓으면 몇 년이 가요. 잘 져놓으면 100년, 150년 이렇게 가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에 있던 집을 자꾸 사용하니까 노동을 그만큼 적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에서유를 창출하다 보니까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노동력에 의해서 남의 노동력에 의해서 그런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노동을 안 하면 그건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치고 오래 누워 있으면서도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도 생각하기 나름이더라고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탁 떨어져서 얼굴 떨어져서 얼개가 이고 목이 부러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더 끔찍하죠. 차라리 뼈 부러지고 인대 끊어지는 게 낫지. 목 부러지고 얼굴 갈았으면 지금 여기 나오도 못해요. 맞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뼈가 금이 딱 갔을 적에 한 2달만 꼼짝없이 누워있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할 건데 그 금가고 끊어진 놈을 갖고 5, 6개월을 갖다가 온만 막 꽃이니 뭐니 심는다고 붕딩이 질질 긁고 다니는 팔로 겨다니면서 다 심었어요. 참 별종 맞지요. 근데 이제 꼼짝을 못하니까 가만히 누워가고 텔레비전 보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지금 포크레인이 나를 기다리니라고 맨날 갖다 움직이는 게 그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거꾸로 몇 달을 놔도 시계는 간다고 이미 심어놓은 건 어떨까요? 그렇지요.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동안도 내가 심어놓은 건 크고 있다 생각하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천생리학을 공부하면 심천생리학은 자연의 생리 이치, 흐름을 깨우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권에 써놓은 책을 보면은 이미 2, 30년 전에 써놓은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 지금 사회에 흘러가는 거나 경제나 건강이나 과거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입에서는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틀린 내용이 있던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인들이 큰 소리 치고 싶으면은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중국의 코로나 때문에 요번에도 지금 오늘 비자가 나왔으면 한 50명 이상이 여기 왔을 겁니다. 근데 비자를 안 내줘.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물이 한국에 미국 병 든다고 밉다고. 그래서 물건도 안 가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래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지금 교육생들이 모였다고 하는 숫자가 한 2,800명 모였어요. 그래서 6월달하고 10월달인가 2번에 나눠서 하는데 그 사람들 한 20일 교육받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교육비가요. 20일 정도 교육받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의학계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당신들 나한테 교육받으러 와. 교육비 20일에 300만 원이야. 몇 명이나 모일까요? 안 오죠. 근데 지금 나한테는 교육을 받겠다고 지금 신청자들이 한 2,800명 정도, 그것도 대부분 의사들이에요. 근데 이런 공부를 왜 한국에서는 안 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보면 그래요. 제일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은 우리 몸이 약만 가지고 수술만 가지고 질병이 예방되고 치료될 구조였으면 지금 돈 있는 사람 아프고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이게 뭔가 진단이나 치료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니까 동양의학도 잘못됐고 지금 서양 현대의학도 잘못됐고, 그렇지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응급처치하는 거, 수술하고 꿰매는 거, 이거 약 응급 처치효능라는 건 내가 봐도 이러니 내가 누가 안 먹어 이럴 정도예요. 그렇지만 약을 먹는 동안도 내 몸의 기능은 계속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거는 약을 먹고 치료를 할 동안은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될 수 있지만 치료가 딱 끝나면 어떤 약도 먹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도 남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 내가 내 스스로도 정상이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정상이어야 됩니다. 이게 나은 거예요. 근데 지금 고혈압, 당뇨, 심부전증, 백혈병, 혈액암, 이거 약 10년 먹어서 100명 치료하면 몇 명 낫고 자신이 있을까요? 내 기준으로 가고 또 한 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된다고 하면 완치된 거 아니에요. 약을 안 먹고도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을 안 해야 그게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지금 현대의학, 전 세계 의사들을 다 붙여서 치료해보라면 지금 내가 언급한 앞에 증세들을 과연 몇 프로 치료될 자신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서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말이 과장됐으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2,800명이나 되는 의사들이 내 교육을 받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치료라고 하는 게 한 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이 재발하지 않게 치료가 되려고 하면 우리 몸이 치료 행위로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한 번 치료가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같은 병이 재발이 되지 않는 치료 효능이 나타날까? 알고 봤더니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느냐?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내가 30년 전에 책에다 나에게 강의하면 희한한 소리 하잖아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작은 미생물이나 인간이나 곤충이나 다 조상이 같기 때문에 삶의 생리 이치가 동일하다. 이 말 실감 가요? 식물, 곤충 다 안 가죠. 근데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 동물성에도 식물의 유전인자가 있고 얼마 전에는 어떻게 해요? 프랑크톤이 동물성이에요? 식물성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따지면 동물성입니다. 근데 이 프랑크톤 속에서도 식물의 유전인자가 있다고 얼마 전에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나는 이미 30년 전에 책으로 그 내용을 썼다고 그러면 공부는 그 이전에 끝났다는 얘기 맞죠? 35년 전부터 환자를 치료했고 책은 30년 전에 썼다고 하면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명체들은 조상이 같기 때문에 뭐냐, 하나의 미생물이 태어나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수많은 단세포들이 태어나서 이놈들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셋이 모여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삶이 유리했고, 근데 그 생명이 접한 환경이 전부 다르니까 그 다른 환경에서 살아남기 편리한 구조로 요형이 바뀌어서 식물로 동물로 우리 인간으로 요형이 바뀌었고, 영성,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하는 깨우침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지혜. 이거는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깨우침을 영성, 신이라고 하는 거다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리이치법은 원래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연이에요? 인공제품이에요? 자연이죠. 여러분들의 몸속에도, 그래서 우리가 대우주로 하면 어때요? 토양색에
작은 미생물이 땅에 있는 유기질을 갉아먹고 배설을 하면 그 배설물을 식물이나 나무가 먹고 큽니다. 그럼 이 나무를 동물이 먹어요. 맞죠? 그러면 그 땅속에 수많은 미생물의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킨다고 그 미생물을 다 죽여버리면 식물이 살 수 있을까요? 식물이 좋다면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못 살아요. 이게 대우주의 먹이사슬 연결고리입니다.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체를 책이다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한 국가다 그래놨죠. 한 국가. 120조 말이나 되는 사람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처럼 생각도 따로 먹는 것도 따로 세포 분열도 따로 자식 놓는 것 따로 전부 따로요. 죽는 것도 따로. 사람도 8, 90년 살면 어때요? 부모는 죽어서 땅에 묻히면 그 빈자리는 자식이 메우고 그 자식이 또 8, 90년 살면 또 부모는 죽어서 땅에 묻히고 그 빈자리는 자식이 채우고 이게 삶의 이어짐이거든요. 이러한 생명의 생리치 이어짐이 우리 몸속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의 종류를 가지수를 나누자면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하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세포고 숲의 나무도 포괄적으로 보면 나무라는 거라. 그럼 나무나 세포나 이런 것들은 뭐냐?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해요. 또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가 죽는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 인체를 120조 마리나 되는 세포들이 정상적이라면 며칠을 살까 하고 따져봤더니 약 45일에서 80일을 살더라는 거라. 그러면 80일을 살면 병들고 노후세포는 노가 없어지고 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 빈자리는 자식세포가 대신하고 그래서 죽은 만큼 태어나고 죽은 만큼 태어나고 이게 생명 이어짐 현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죽은 만큼 태어나야 돼요. 맞죠? 그래야 120조 마리의 생명 유지가 5천만 인구가 따지고 보면 매일 죽지만 매일 죽은 만큼 자식이 태어나기 때문에 5천만 인구가 한 국가 한 몸으로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 몸도 생리지가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체 없죠. 그럼 우리 인체에 있는 120조 마리나 되는 생명체들이 먹지 않고 숨만 쉬고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그럼 영원히 사는 생명체는 있을까요? 없어요. 안 배워도 다 알아. 그러면 먹어야 사람도 자식을 놓을 수 있고 우리 인체의 세포들도 먹어야 세포 분열이 필요하다. 세포 분열이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죽은 만큼 태어나고 죽은 만큼 태어나야 우리 건강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8, 90년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때 세포가 분열할 때 여러분들 약이 필요할까요? 영양분이 필요할까요? 안 배워도 영양분이에요. 맞죠? 근데 어떻게 약만 가지면 모든 병이 다 치료한다고 되느냐 그 얘기라. 그래 이렇게 따져보니까 영양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우리가 인간이 해줄 수 있는 데가 최고 한계점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세포가 분열하는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뭐냐?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다. 이렇게 따지면 어때요? 그 영양분의 가지수가 500가지가 됐든 1000가지가 됐든 상관할 것 없이 그 영양분을 1차 가공하는 건 장석의 유산균이다. 이게 1순위예요. 해결할 게. 근데 아랫배가 냉하면 식중독균과 유해균이 살고 아랫배가 따뜻하면 유산균과 유익균이 살아요. 그럼 아랫배가 냉한 사람이 내가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이 될까요? 안 되죠. 근데 현대 과학에 이런 생리치로 우리 사물을 보지 않고 과학의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맞죠? 아, 건강한 사람 장검사를 하니까 유산균과 유익균이 많아. 건강이 안 좋은 사람 보니까 식중독균과 유해균이 많아. 그러니까 어때요? 지구상 전체 사람이 유산균이 좋다. 맞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을 때 좋아요. 나쁜 소리 아니에요. 근데 유산균이 먹는다고 아랫배가 따뜻해질까요?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이건 아랫배가 냉한 이상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근데 아랫배가 싸늘한 사람은 장 검사를 해보니까 식중독균과 유해균이 많아.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2번, 3번을 5, 6개월 사유를 시켜봐요. 6, 7명은 아랫배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진 다음에 다시 장 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유해균과 식중독균은 숫자가 팍 줄어들고 유산균과 유익균으로 딱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장 속에 있는 유산균이나 유익균은 우리 몸속에서 오랫동안 공생을 했죠. 아랫배의 온도가 36.5도가 이게 대상이고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아랫배의 온도가 따뜻하면 유산균과 유익균이 살고 아랫배가 냉하면 식중독균이 산다는 소리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 역사상 아랫배의 온도가 근본적으로 따뜻하게 하는 치료 변화가 일어나는 치료 방법이 존재했을까요? 여기다 아랫배에다가 따뜻한 온열기 얹어놓으면 잠시 따뜻해지겠죠? 치우면 다시 식어요. 맞죠? 장 속에 유산균을 먹으니까 있을 때는 많아. 근데 이놈들은 따뜻해야 살아. 근데 환경이 추우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져. 그러니까 죽으면 또 놓고 죽으면 또 놓고. 이게 고혈압약 모든 약이고 다 이런 방법이 있더라는 거야. 현대학이. 근데 대상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2번, 3번을 사혈을 해서 아랫배 온도를 따뜻하게 대상 자체를 바꿔주니까 유산균과 유익균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니까 유산균을 안 먹어도 장 속에 유산균이 풍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혈해 보세요. 2번, 3번을 사혈해가지고 아랫배가 따뜻해지면 좀 부패되고 쉰 음식을 먹어도 배탈 안 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지구상에서 아무도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빈혈 환자들. 빈혈 환자들은 어때요? 이렇게 영양분이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이게 영양분이 녹지 않고 120조말이 각 장기 기관에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신장과 간이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지면 산화 화학 반응이 영양분을 녹여요. 이게 빈혈 환자고 재생불량성 환자예요. 이 단계에서 백혈병이고 혈액암이고 당뇨병이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 중간에요. 자, 이 영양분이 녹아 없어지면 영양분을 넣어주는 의술은 많이 발달했어요. 맞죠? 피검사를 해서 부족한 거 넣어주는 거. 근데 내 몸에서 끊임없이 녹아 없어지는데 넣어준 거 녹으면 어때요? 또 넣어줘야죠?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돼요. 이거 약을 먹는다고 해서 부족한 영양분을 넣어준다고 해서 녹아 없어지는 기능이 회복돼서 영양분이 안 녹냐? 이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8번을 빼서 심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면 안 없어지니까 따로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완치란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고,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인체 각 장기 기관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한 마리 한 마리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거는 말초 모세혈관을 통해서만 영양 공급이 가능합니다. 맞죠? 자, 말초 모세혈관이 자기 나이의 %만큼 막히고 90% 이상이 막히면 심장에 피를 당겨도 안 딸려오고 품어도 안 나가면 심장이 뛸 수가 없죠. 회전을 못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초 모세혈관에서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어혈은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응고된 겁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중산 탄인산이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킨다 소리예요. 그러면 간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한은 밤이고 낮이고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은 어떨까요? 계속 응고되겠죠. 그래서 마치 모래시계처럼 전체 말초 모세혈관의 90% 이상이 막으면 약도 수술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치료 방법들이 이 말초 모세혈관 속에 있는 어혈을 과연 녹여서 빼낼 수 있는 효능이 있겠느냐? 여러분 어때요? 없습니다. 그놈이 녹을 정도 되면 빈혈이 되고 혈관 벽 자체가 터져버리고 지혈이 안 돼요. 모든 물질을 동지게 다 녹인다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안 녹이게 하려고 하면은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야만이 어혈도 안 만들어지고 혈액 속의 여러 영양분도 파괴되지 않고, 만약에 내 나이 나이만큼 말초 모세혈관이 막히는 거를 내 인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플 이유도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5,000년 전에도 사람이 살았고 지금도 살아요. 맞죠? 5,000년 전에 사람이 지금까지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기껏해야 100년 이쪽 저쪽에서 다 죽어요.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이게 이어짐으로 와서 지금도 살고 과거에도 살아요. 이 논리가 우리 몸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포 한 마리의 수명을 보니까 길어야 80일을 살더라는 거라. 근데 수면 세포가 되면은 몇 년이고 살아요. 가사 상태에 빠져버리면. 게다가 벌로 비유를 해놨잖아요. 벌이 여름에는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 45일을 삽니다. 근데 겨울에 동면이 들어가면
먹이가 꿀을 못 구하면 어때요? 활동을 안 하죠. 그냥 동면 휴면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휴면 상태가 몇 개월이나 될까요? 꿀이 안 들어오는 기간이 적어도 한 5개월 가까이 되죠. 그 5개월이면 355, 150이래요. 맞죠? 그러면 벌 한 마리가 정상으로 살으면 45일밖에 못 사는데 45일이 되면 가을에 있다 겨울철이 꿀이 안 들어가면은 겨울 동안에 벌이 다 죽어야 돼요. 맞죠? 정상이라면. 근데 이게 휴면 상태에 들어가니까 휴면 동안에는 45일에 적용을 안 받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럼 꿀은 먹이죠. 우리 몸의 세포는 혈액이 먹이고 영양분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영양 공급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래 이 상태에 있는 세포가 바로 수면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수면세포, 병든세포, 노후세포 하는 얘기가 있듯이거든요. 그래서 반가사 상태에 빠져있던 세포들도 핏기를 열어줘서 영양 공급을 이루어지게 하니까 겨울철에 꿀이 들어오기 전에는 휴면 상태에 있다가 봄에 들어오니까 다시 꿀이 들어오니까 다시 활동을 하면 그때부터 45일이 적용돼서 다시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게 자연의 생리 이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나는 이제 어느 분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힘이 들어도 이 일을 하는 건 그만한 삶의 보람이 있어요. 근데 저도 공부를 이렇게 했지만 꼭 100% 확신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한다고 다 살을까요? 다 낫고요? 그건 아니죠. 이미 병이 너무 깊어진 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느 분이 자문을 왔는데 여러분들 코끼리 다리 알죠? 한쪽 다리가 완전히 굵어져가지고 부서가지고 보면 새빨갛고 파래요.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하면서 막 진물이 흘러요. 다리 잘라야 됩니다. 근데 이 상태 되면 이미 신장과 간이 피가 썩어서 왔는데 뇌까지 한쪽 반쪽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뇌에서 이상이 있거든요. 근데 한 3개월을 해봐도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자꾸 궁금하니까 언제부터 좋아지냐, 부서서 아파서 못 견디겠다 하는데 그 다리 잘라야 될 다리인데도. 그래서 내가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사활을 걸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강산 해독제 생을 보통 100알, 120알, 130알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죠. 한 500알씩 하루 3번, 4번 먹고 응급사일 내가 자리 정해준 뒤 빼봐라. 그렇게 하고는 조용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갔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 그런데 얼마 전에 대리점 가서 선생님 그 폭이 다 빠졌습니다. 내가 어때요? 통쾌하죠? 내 생각이 맞았다고 하는 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몸의 산도가 높아도 강산이 많이 높은 사람이 있고 적게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산도가 높은 사람은 해독제를 그만큼 많이 먹어야 되고 적은 사람은 숫자를 줄여 먹어야 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마 이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얘기는 다 진실을 두고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건강은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 누구라는 지명은 지금까지 내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그분도 여기 와서 앉아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주는 건 내 입이 거짓말은 못해요. 우리가 우울증이나 망상장애 이 병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정신과 질환 치료 안 되죠. 근데 이런 질병들이 상당히 호전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인사를 왔는데 오늘 여기 꼭 참석해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그래도 힘들게 여기까지 온 보람이 이런 데서 느껴요. 그래서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돼요. 진리는 자연의 생리, 공식, 구구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우쳐야만이 이게 수행이고 근데 이거는 누구의 힘으로도 바꿀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사회를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사회를 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끼고 싶어. 근데 아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연의 법칙은 총량의 법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 몸에서 어혈을 500g 뺐어. 그럼 500g 빼고
병원에 가서 수혈 500g 넣고 또 500 빼고 또 500 넣고 하면 부작용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부작용 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먹는 걸로 피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 돼요. 맞죠? 근데 500g을 빼면은 반드시 500g의 피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넣어줘야 이게 밸런스가 맞는다. 안 넣어줘도 넘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안 넣어주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현대의학이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게 정답이었다면 이제 고인이니까 얘기해도 되죠.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돈이 없었냐 의사가 없었냐 물어요. 안타깝게도 내가 나 만나고 했으면 적어도 20년은 더 살았다. 나는 정치인들은 죽어도 아까운 생각 하나도 안 들어. 근데 대기업이 이런 원화들은 정치인보다 그 꼴난 놈들보다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엄청나게 공헌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일이 빌어먹을 나라는 무슨 대기업에 성공하면 성공한 놈 다 도둑놈이요. 다 지는 성공하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반론해 볼게요. 농촌에 농사지니까 너무 수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보조해 줘야 되고 남으니까 정부에서 다 사줘야 돼. 그럴듯하죠?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만 사람인가? 식당 하는 사람, 물건 제품 만드는 사람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안 팔리면 정부에서 다 사주고 망하면 정부에서 다 보충해 줘야죠. 맞죠? 근데 남아도는 걸 왜 끝까지 하려고 그래요? 부족한 걸 해야죠. 제가 이 일 하는 것도 그래요. 만약에 병원에서 현대 의사들이 이런 순환기계통의 질병을 잘 고쳤다고 그러면 내가 이 일 뭐 하려고 해요? 그렇죠? 전 세계 의사들이 이런 병을 못 고치니까 고치는 방법을 여기까지 연구해서 왔어요. 근데 그 공부가 설명을 다 하려고 하면 400시간이나 걸려. 사회요법이 한 200시간, 처방하기 200, 이거면 400시간인데 내가 개개인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답답하니까 그래, 코로나 하나 갖고도 해봐라. 너 전 세계 학자들이 얼마나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해가지고 사람 얼마나 구했냐고 묻잖아요. 그 효능과 과연 4번, 18번, 32번 사열해준 효능하고 코로나 예방에 어떤 게 잘 되더냐고. 그러면 당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효능이 있는가 예방에 되는가 안 되는가 보려고 하면 실험해보자 그 얘기예요. 일반 사람하고 할 거 없어요. 평소에 감기가 질질 걸려서 1년에 4, 5개월씩 감기 앓는 사람하고 평소에 감기를 안 앓는 사람하고 감기 위험성이 어떤 사람이 높을까요? 위험성이. 찬바람만 쏘이면 감기 달고 사는 사람이 감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하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사회를 해가지고 감기가 안 걸린다고 하면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내가 보면 전 세계 학자들 다 못해도 우리 사회요법의 효능은 절대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코로나 보면서도 그래도 내가 다행인 게 너네들 다 못해도 앞으로 10년, 20년이 가도 그러다 보면 30년 전에도 신부전증으로 혈액암으로 진단받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안 하고 해보면 10명 하면 9명 이상이 완치가 돼요. 그것도 10년 이상 재발도 안 합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신부전증 얼마 전에 누가 와서 그래요. 병원의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까지 의과대학 교수하면서 신부전증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완치된 거 지구상에서 단 한 명도 소식 못 들었대요. 이 말 맞죠? 그건 지 생각이지요. 지 공부를 기준할 때. 그러면 나는 뭐라고 그러냐. 병원에 가서 신부전증으로 진단받고 혈액암으로 진단받고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약도 항암이나 방사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만 데려다 놓고 내가 100명 치료해서 93명이 완치되게 한다고 하면 너 내 공부 인정할래? 지금 우리나라고 전 세계고 앞으로 경제력이 자꾸 높아지는 건 어때요? 먹을거리가 풍부하죠? 수명이 길어집니다. 근데 먹고 살 만큼 살으면 집도 커지고 자동차도 있고 모국을 갖추면 어때요? 노동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동을 그만큼 해야 그걸 유지하고 살아요. 그러면 과거에 입만 먹고 작업복만 입고 살 때와 요즘같이 잘 살 때하고 살 때가 어때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사실 과거가 더 행복했어요. 이렇게 경제가 발달하면 앞에 뛰어난 사람들은 따라가는데 거기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더 힘든 게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속에서 우리가 늙은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다 같이 살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맞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컴퓨터 노부터 AI 이게 나와서 이제 사람이 할 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하는 거하고 피를 빼가지고 컴퓨터에다 넣고 이놈한테 성분 검사에 처방하는 거 누가 더 정확할까요? 컴퓨터 기계가 100번 더 정확하죠. 앞으로 고급 두뇌가 할 일, 천재들이 할 일은 사라집니다. 왜냐? 다 컴퓨터 AI가 다 해요. 그럼 이제 그놈들이 할 수 없는 건 어때요? 이제 그렇게 안 배워도 할 일,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술은 해마다 발전하는데 우리 지능으로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요. 아직 핸드폰도 전화 걸지 몰라요. 안 해봐서. 내가 내 머리 갖고 배우려고 하면 내가 1시간만 쪼물락거리면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하려고 하니까 아직도 할지 모릅니다. 전화 걸어서 이렇게 벌려주면 어디를 눌러야 꺼지는지도 모르고 그걸 어디 누르려고 알라고를 아예 안 해요. 사용을 안 할 거니까. 근데 요즘 애들 보면 내가 그러더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 갖고 쭈무르고 놀면 옛날에 중학교 간 것보다 지식이 더 많이 쌓여요. 지식으로 보면. 그러면 이렇게 빨리 변하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발맞춰 따라갈 자신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치매 환자나 뇌경색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급속히 들어가고 또 이거 도와줘도 이게 10명이 1명도 없는 건 괜찮은데 5명이 2명을 돕는다?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령사회가 돼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봉급 받아가지고 50%는 일 안 하는 사람한테 줘야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죠? 그러면 젊은 층이나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이 서로한테 저는 이런 기준을 잡거든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남한테 피해를 주고 살아야 돼요. 내 능력 갖고 내가 살아야 돼요. 최소한도 내 능력 갖고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도 내가 먹고 소비시키는 거는 내 노동력으로 만들어야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노동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노동도 노동이고 기술도 노동이고 땅 파는 것도 노동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면은 치매 환자나 뇌경색 환자 이런 사람들 급속하게 늘어나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유튜브 다 얘기해놨죠. 앞으로 급속히 늘어납니다. 이거 그 사람들 가려면 한 명에 한 명씩 붙들어도 관리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성인이에요? 소인배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치매 환자들이 한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한 짓 또 하고 계속 말질하면 여러분들 저 패고 싶죠? 내 부모도 아니고 남한테 국가에서 하라고 갖다 놓는다고 인간 대접 받고 살고 있느냐고 내가 반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치매 예방이 우리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치매 왜 오냐? 뇌경색 왜 오냐? 뇌혈관이 막혀서 오는 거예요. 막혔으면 막은 거 뚫고 다시 안 막히게 새로운 어혈이 못 만들어지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학문이 이미 존재하는데 왜 사용을 안 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한 사람 살아가려고 하면 적어도 2-3시간 걸립니다. 제대로 FM대로 하려면. 그러면 지금 대학교에서 15년, 20년 배운 사람들이 그걸 해가지고 수익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 보름, 한 달만 배우면 아무나 해요. 그러면 지금 일자리 없는데 노인들 전부 다 사회라는 거 배워가지고 의사들 지시로 그거 빼줘라. 그러면 젊은 놈들은 너 건강해 준 게 일하고. 그래서 저는 책에도 노골적으로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걸까요? 저는 좋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오래 사는 게 내가 버는 돈 가지고 내가 소모하는 거 내가 벌면서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국가에도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 가지고 오래 살면은
남는 신세 안 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나 남한테 의지하면서 오래 사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눈칫밥 먹고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래 살아도 내가 소모시키는 건 내가 벌으려고 하면 내가 건강해야 돼요. 근데 내 몸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쌓이는 어혈이 90% 이상이 쌓이면 다 죽고 재수없이 한 군데가 일찍 막혀버리면 더 빨리 죽어버려요. 근데 이거 빼는 거는 크게 안 배워도 아무나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회복지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만들어주면 몇 개나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실업자 만들어 놓고 일하는 사람 돈 뺏으면, 뺏어서 세금, 말하자면 있는 사람 거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봉급 오르는 거하고 물가금 오르는 거하고, 물가금 오르는 걸 봉급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갑니다. 근데 돈이라고 하는 건 노동을 안 한 쪽으로 움직이면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게 물가금이 오른다는 거예요. 또 봉급도 예를 들어서 물건을 10개 만든 사람이 12개 만들면서 20%를 올리면 화폐 가치가 안 떨어집니다. 10개 만들면서 물건은 10배로 10개밖에 못 만드는데 봉급을 20% 올리면 화폐 가치가 20%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거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어거지로 하자고 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금이 올라가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밥 한 끼 10만 원 해도 신경도 안 쓰고 먹고 살아요. 맞죠? 근데 거기에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만 원만 돼도 부대가 나다는 거예요. 인도 그 방송 보니까 그 미약한가 끌고 다니는 사람들 하루 종일 일하면 7,000원만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 한 8시부터 해서 밤 10시까지 하면 하루 7,000원 벌어 들어오면 1,500원은 미약가 그 빌리는 값, 인력가 값이고 잠은 그냥 재워준대요. 조금밖에 못 보니까. 그 임대해주는 인력가. 그리고 식대는 한 끼 100원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식사 한 끼 100원 받고 하루 7,000원 먹는 생활 수준하고 이걸 우리나라 걸로 해보면은 우리나라 한 2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거기서 7,000원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액수만 많지.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일은 안 하고 돈만 많이 벌고 편하게만 살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놀고 먹는 사람은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일하는 사람이 먹여 살려야 돼요. 이쪽으로 빼져나간 만큼 물가금이 올라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내가 경제 논리로 얘기해주는 이걸 내가 책 3권에다가 몇십 년 전에 이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라. 그러면은 서로가 젊은 층한테도 부담 주지 말고 내 먹고 사는 거 내가 하려고 하면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기계가 컴퓨터가 노트가 발달하니까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다 해버려요. 내가 여기 와서 일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땅을 팔 때는 꽹이로 팠어요. 꽹이로 내가 뼈 빠지게 하루 종일 파야 얼마나 팔까요? 지금은 내 것만 포크레인 2대 있어요. 캔 하나 있고 공초 하나 있고. 이놈들이 내가 이 갖고 있으니까 지금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요? 옛날에 꽹이로 팔 때 쇠 빠지게 파는 거하고 포크레인 10 가지고 파는 거하고 몇백 명이 붙어도 내가 포크레인 한 사람이 하는 거 못 따라와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서는 고위 기술력으로 가는 건 극소수고 나머지는 거기에 못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자꾸 가짓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빌어먹을 놈들이 나만 돈 벌고 남은 못하게 하겠다는 거라. 그럼 내 입장에서 내가 보면 그래요. 전문적인 의술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라는 거예요. 사회요법은 어때요? 늘 잡고 3개월만 배우면 해야 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한 2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사회요법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실업자들, 노인들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 딸의 건강 돌보라고 하면 지금 의료비용 들어가는 거 10분의 1도 안 들어가고도 지금보다 건강은 10배 이상 발전할 겁니다. 비용은 적게 들고. 그러면 그 노동력으로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의료 현실, 다른 데도 얼마 전에 어느 나라가 그래요.
국가 재정이 잘 되니까 보험제도가 잘 됐어요. 근데 팔 하나 부러졌는데 자기 그거 수술하는데 1년 기다리라고 한대요. 정부에서 무료로 해두니까 좋기는 좋지요. 공짜니까. 근데 팔 부러진 걸 1년 있다가 수술하라고 하면 그동안 이러면. 이게 세상 어거지로 되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물가금이 오른다? 떨어뜨리는 방법은 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이에요. 숫자를 늘려주면 가격은 무조건 떨어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근로자들 인건비 정부에서 올리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살 길은 내가 우리나라 미래를 보고 쫙 요점 정리를 해주면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빨리 외국인들 무한정 받아들여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가면은 경쟁력이 한번 떨어져서 이미 불이 꺼진 다음에 다시 살리려면 엄청 힘들어요. 지금 있는 이 탄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외국의 젊은 애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외국에서 한 달 벌어봐야 20만 원, 3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 사람들 들어와서 우리나라 농촌에 와서 네가 농사 짓고 살아라. 그러면 물가금이 이렇게 비쌀 이유 있을까요? 그래 우리나라 지금 제일 빨리 고쳐야 될 게 최저임금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부모,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 있죠? 모두가 다 잘 벌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잘 벌고 못 버는 거 있고 부가가치가 높고 낮은 거 다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보수를 줄여야 기업이 숫자가 살아남아요. 맞죠? 내가 직설적으로 표현해주면 지금 태국이나 필리핀 이런 사람들 일본이나 미국 가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이제 허드렛 일이요. 이 사람들 한 달에 얼마 받을까요? 4, 50만 원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 얼마 줘야 돼요? 피 터지게 올라가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0만 원 받으면서 채소 사면 거기서 생산한 거 비쌀 수밖에 없죠. 왜 지죽을지 지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물가나 가격은 간섭하면 안 돼요. 그 자연은 내버려두면 스스로 알아서 조율이 됩니다. 이 멍청한 놈들이 내가 보면 성인군자도 아닌 것들이 성인인 척하고 두꺼면 있는 놈 뺏어서 없는 놈 나눠준다고 하는 게 현혹돼서 지금 나라를 이렇게 다 망쳐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중산층 서민 만들고 실업자 만들어 놓고 실업자 대책에서 돈 뺏어서 준다고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예를 들어가지고 노령연금 이거 끝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줘요. 프랑스 전 국민이 데모해도 해버리죠. 그거 데모한다고 될까요? 안 나오는데. 돈 찍어요. 지금은 1,000원짜리가 10,000원 됩니다. 전 세계 복지를 잘하고 한 국가들이 다 망한 게 뭐냐. 1,000원짜리가 10,000원 돼서 망한 거예요. 생산은 없고 돈 찍어서 빚 뜯어서 하다 보니까 다 망하는데 여러분들 자신도 돈 버는 능력이 다 다르고 기업도 다 다르고 농촌하고 도시하고 환경에 따라서 수익 구조가 다 다른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주냐 이런 멍청한 짓을 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말하자면 1,000원에 살 걸 2,000원에 사는 게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2,000원에 사는 거죠. 저 예전에 해외 가서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온 경험이 있어요. 거기 왜 갔을까요? 돈 벌러요. 우리나라보다 많으니까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피 터지게 일하는 거 거기에 가니까 2배 이상은 벌겠더라고요. 목돈 만들려고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나 필리핀이나 태국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많이 벌어봐야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100만 원 준다고 하면 자국에서 버는 거 3배, 4배 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옛날에 옥수수 농장에 가서 일할 때 왜 했어요? 우리나라보다 수익이 많으니까 갔죠. 우리가 거기 갔을 때 미국 사람하고 봉급 똑같이 주던가요? 왜 성인도 아닌 것들이 이렇게 멍청한 짓 해가지고 국가 경제를 이렇게 물가금 오르게 해놓고 돈 왕창 풀어놓고 전 세계가 풀었으니까 물가금 폭 올라놨지요. 근데 봉급 그만큼 올라가요. 어거지로 올리면 어떨까요? 물가금 더 올라요. 그래서 봉급이 20% 오르려면 생산성이 20% 오르면 부작용이 안 나요. 생산성은 오르지 않으면서 인위적으로 뭐를 강제로 올려버리면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 현대의학용어로 인플레이가 오른다고 하죠. 물가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요.
그래서 세상을 좀 어리석은 자 하지 말고 좀 내가 노력한 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해야지 남한테 의지해서 먹고 산다고 하는 생각 좀 공짜 심리 좀 없앴으면 해서 사실 건강 강의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 엉뚱한 얘기 좀 많이 했죠. 여러분들한테 치료의 정의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일깨워주고 싶어요. 치료의 정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는 어떤 부분을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거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척도는 약을 먹으면서 검사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먹고 있는 약을 다 끊고 한 20일 정도 지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들 자신의 건강 척도입니다. 약을 먹고 있으면서 혈압이 정상이고 혈질이 정상이고 당 수치가 정상이고 통증이 안 오는 거는 그 먹고 있는 동안도 내 몸은 계속 망가지고 있다 소리예요. 그래서 약을 안 먹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현재의 건강 척도다. 그러면 약을 안 먹고도 약을 먹지 않고도 내가 아프지도 않고 피검사를 해봐도 사진을 찍어봐도 다 정상이 되려고 하면은 내 몸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한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느냐. 간단해요. 내 몸에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그 빈자리는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줘야 이런 치료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한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는 치료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그러면 어떤 질병도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재생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근데 여기 와보면 재밌어요. 백혈병도 정신병도 불면증도 심부전증도 모든 병이 사열을 하래. 근데 또 재밌는 건 사열만 했는데 열의 9명은 나사. 그러면 어떻게 사열을 이걸 우리 방법으로 하니까 그게 치료가 되냐. 이거를 간략하게 요점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저는 그러거든요. 내가 여러분한테 직설적으로 이런 표현 해볼게요. 우리가 혈액을 빼보니까 피검사를 해보니까 500가지 1000가지가 돼요. 이 가지수마다 이름 다 붙여놓고 수치 나열해놓고 그거 외운다고 해서 병 고치는데 얼마나 도움될까요? 도움 안 돼요. 그냥 많다 이러면 돼요. 많은데 그걸 다 만드는 건 장택의 유산균이 맞는다. 이 정도 지식만 가지고도 병 고치는데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인체를 바라보면 포괄적으로 세포라고 그래요. 근데 간세포, 위세포, 장세포, 신경세포, 근육세포 모든 조직이 다 달라. 이 조직이 다르다고 하는 거는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다르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다른 영양분의 가지수를 따져보니까 500가지, 1000가지가 되는데 과학이 발달하면 내가 몇천 가지로 분류될 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다 알아보고 알아놓고 부족하면 그걸 만들어 넣어준다고 해서 부족한 원인이 치료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녹아서 없어졌는데 안 녹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건 뭐냐? 강산을 해독해주면 못 녹여요. 그러면 강산도 해독제도 끝까지 먹어야 될까요? 이것도 안 먹어야 치료가 된 거죠. 맞죠? 그럼 안 먹어도 되려고 하면 우리 몸의 혈질이 강산성화가 된 게 처음부터 강산이었을까요? 약산, 중산, 강산 올라갔을까요? 약산, 중산, 강산 올라갔겠죠. 신장 기능이 떨어진 초기 약산. 그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틀림없이 그 다음에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얼굴이 시커매도 병원에 가면 간 정상이래. 왜냐? 간이 돌처럼 굳어야 간경화거든요. 근데 간이 돌처럼 굳으려고 하면 산의 화학 반응에 꼭지점 수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유를 넣고 거기다 신맛, 탄닌산을 넣으면 우유가 응고되거든요. 너무 조금 넣으면 응고될까요? 그놈이 다 응고될 만큼 넣는 게 이게 꼭지점 수치예요. 그럼 꼭지점이라고 하는 의미 이해했죠? 그럼 간이 돌처럼 굳으려고 하면 산도 7이 돼야 화학 반응에 의해서 혈액 속에 있는 여러 물질들이 응고돼서 굳으면 간경화가 됩니다. 그러면 간의 말주모세혈관이 처음 막혔을 때부터 칠했을 거냐, 막힌 시간이 오래 가니까 칠이 됐겠느냐. 근데
병원에서 가서 해보니까 간도 정상이랴. 흰잔도 정상이래. 근데 몸도 붓고 얼굴이 시커하니 누룽탱탱 폈어. 그러면 간경화라고 병을 진단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간이 부분적으로 산도 7이 돼야 혈액 속에 있는 여러 물질이 응고돼서 굳어버려야 간경화라고 진단이 나오는데 산도 6까지는 경화가 안 일어나. 7이 돼야 말기 증세가 돼야 간경화해요. 그럼 처음부터 산도가 7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하수도 물도 고이고 오래 방치하면 어때요? 오래 될수록 썩죠. 이게 썩어서 산도가 높아지는 걸 산도가 높아야 강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산도 7이 돼야 간이 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검사를 해봐서 산도 6 가지고 간에 조직이 없으면 당연히 정상이래. 그래서 내가 현대의학은 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진단이 불가능하다. 말기 증세가 돼야. 그래서 내가 현대의학의 병원에 가면 피검사하고 MRI 사진 찍으면 모든 병이 다 진단이 가능하다. 웃기는 소리 안 해. 그래버려요. 그래서 그 근거를 어떻게 얘기해요? MRI 사진 찍으려고 하면 조영제를 혈관에 넣죠. 피와 섞여 돌아요. 이게 야광 반사 밤에 다니면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그게 조영제거든요. 이놈을 혈액에다 넣으면 피와 섞여서 돌아요. 그러면 강한 빛을 쪼이면 어때요? 반사되면 나오면 그게 이제 혈관이 막힌 거나 비정상 조직들이 그런 원리에 의해서 MRI 사진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원리를 그대로 생각하고 여기다 생각을 키워봐요. 혈관이 막힌 데는 조영제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근데 모든 병은 혈관이 막힌 데서부터 출발을 해요. 막히고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져야만이 큰 병이 온단 말이에요. 암이 되든 경화가 되든. 근데 혈관이 처음에 막히면 조영제가 안 들어가니까 사진 찍으면 거기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상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피가 못 돌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때요? 썩죠? 이제 산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주변 조직이 연한 게 녹아버려요. 그러면 기형적 혈관들이 나타나고 그 산이 주변 조직을 응고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훅들이 만들어지거든. 이때 되면 나타나요. 이건 어때요? 말기 증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RI 사진 찍어서 병이 초기에 진단한다고 하는 건 꼴값 들지 말라 내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절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면 산도 7이 되려고 하면 신장과 간 기능이 30%, 40%, 50%, 60% 이렇게 떨어지면 또 심부전증으로 가려고 하면 신장 기능이 70%가 망가져야 심부전증이에요. 그러면 신장 기능이 처음부터 70% 망가졌을까요? 10, 20, 30, 70% 망가졌을까요? 10% 망가졌을 때도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거고 20%도 신장 기능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 20% 떨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만성피로 고지혈증. 한 30% 떨어지면 살이 쪄요. 여러분들 살찌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러면 만약에 고지혈증, 비만, 만성피로 이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초기라고 그러면 이 초기 때 과연 우리가 8번을 빼가지고 신장 기능을 고쳐버리면 그 다음 단계인 고혈압이라고 하는 병을 올 수 있겠느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먹는 약이 과연 신장의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의학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신장이 요산을 못 걸르면 요산을 해독하고 그것도 못하면 투석기로 걸러내는 기술은 있어도 신장 기능 자체를 회복시켜서 신장 스스로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하게 하는 의술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는데 왜 이게 대중화가 안 돼요? 투석하면 몇 명만 해도 환자들 몇 명만이든 병원 먹고 사는데 이거 빼버리면 투석 안 하고도 먹고 사는데 이걸 누가 대중화하겠냐고. 이건 국가에서 해야 돼요. 의사 입장에서는 투석을 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 계속 오라고 하면 어때요? 나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몇 명만 있으면. 근데 8번 사열해가지고 나서버리면 이건 고혈압도 안 와, 당뇨도 안 와, 그러면 못 먹고 살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치료가 된다. 그러면 우리 몸에 이제 세포도 가지수가 아주 많아요. 숲의 종류만큼 많은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느냐. 각 장기 기관 조직이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어요. 큰 거는 국가로 말하면 인구가 많은 거야. 체세포 숫자가 많은 거고 작은 건 체세포 개체수가 적은 거예요. 근데 이 많고 적음의 숫자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서 들어오는 걸로 영양분이 많은 건
체세포 개체수가 많고 영양분이 적은 건 체세포 개체수가 적은 거예요. 이게 먹이사슬 연결고리거든요. 그러니까 크고 작고를 구분하려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받으냐. 정상이 100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정상이 100이다. 그럼 100이면 말초모세혈관이 70%가 막히면 영양공급은 몇 프로 돼요? 30%죠. 그러면 혈액을 만들어내고 활성성 세포는 30%, 조혈 기능도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혈관이 70%, 50%가 막힐 때까지는 아무 증세가 안 와요. 저기다 써놓은 게. 적어도 60, 70% 막혀야 그때부터 질병으로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혈관이 70%가 막혀서 30%밖에 안 남았어요. 30%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고정일 거냐. 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환경 조성을 해주면 30%가 세포 분열을 해서 100으로 봉화되는 기능이 있겠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제 이론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특정 위나 간만 있고 나머지 장기 기관은 없을까요? 다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내가 아까도 잠시 언급했는데 작년에 내가 이제 떨어져서 샀으니까 가을에 김장을 배추를 심으려고 하니까 허리를 구부리셔도 구부리면 다시 들들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배추를 심어준다고 왔어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강의하는 데 보면 자폐아 얘기하고 눈 얘기하죠. 그 여자입니다. 눈이 하나가 이렇게 내려 감아가지고 이거 뜯을 못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들을 수는 있대요. 근데 이게 들으면 뚱눈이 돼버리잖아요. 다시 깜들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그걸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40몇 년을 아예 거울을 안 보고 살았대요. 근데 딸내미가 자폐증이니까 이걸 배워가지고 같이 사유를 했단 말이에요. 딸내미 다 완치됐어요. 자폐증이에요. 근데 사유를 해가지고 40몇 년을 감았던 눈꺼풀이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만 나왔다고 유튜브 내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와서 오더니 배추를 심어줬는 게 선생님 저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눈이 이렇게 오랫동안 감겨 있으면 까만 동공이 아주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실명을 해서 안 보였대요. 근데 사회를 하고 지켜보니까 까만 동자가 자꾸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새 눈이 보이더라는 거라. 그러더니 지금은 안 보였던 눈이 보였던 눈보다 시력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모든 인체 각 장기 기관 조직들이 100이 정상에 할 때 30%가 세포 분열을 해서 100으로 가는 거와 하나에서 100으로 가는 거와 10에서 100으로 가는 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단 하나도 없으면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잡초 씨가 하나만 있어도 하나를 씨를 심어 놓으면 씨는 몇 개 나와요? 1000개, 10,000개가 나오죠. 그럼 그놈이 씨를 또 번지면 어때요? 기하급수적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도 없으면 어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몸도 예를 들어 눈이 시력을 잃어도 완전히 100%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라낸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이라고 하면 우연만 하면. 그래서 대충 우리 방법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온 질병에 대해서요. 이게 막 떨어지거나 째거나 부러진 거 이런 거는 우리 방법으로 안 됩니다. 이것도 요점 정리해주면 뼈가 부러진 거는 딱 고정을 시켜놔야 고수가 내와서 수진처럼 굳어가고 이렇게 붙어요. 또 인대도 세포 분열을 통해서 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붙이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몸이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 인대만 움직일까 나머지 인대도 같이 움직일까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굳어도 전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인대 이게 끊어진 거는 조금에 빨리 안 붙는 게 그래요. 안 움직이고 가만히 놔둬야 세포 분열을 달라붙는데 밤낮 뗐다 붙였다 하면 여러분들 본드도 어때요? 붙여서 딱 놔야 그대로 붙는데 이걸 자꾸 뗐다 붙였다 이러면 안 하는 거라. 그래서 나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40일 동안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근근히 그냥 소변 보는 것만 움직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뼈는 엉간히 붙었는데 오래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근육이 굳어갖고 이제 안 풀어지니까 지금 걸음걸이가 불편하거든요. 이거는 오일 빼버리면 어떨까요? 풀어집니다. 근데 이제 끊어진 거는 100개가 끊어졌으면 사회를 안 하는 사람이 500개가 복원이 된다고 하면 나처럼 사회를 하면은 70개는 복원이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내가 뭐 힘든 일, 무거운 일은 이제 할 만큼 했는데 그만해도 되겠잖아, 이제. 그래서 뭐 옛날만큼 힘을 못 써도 뭐 걸어 다니는데 지장 없을 정도만 되면 그냥 이대로 회복시키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점 정리 들어갑시다. 우리 인체는 어느 장기기관 조직이든지 세포 분열은 다 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줘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장에서 만들어야 되고, 1순위. 이놈이 오는 동안에 녹지 않아야 되고, 그게 신장과 간이죠. 장에서 만들어야 되지 하면 2, 3번이에요. 맞죠? 오는 동안에 녹지 않아야지 하면 8번입니다. 맞죠? 120조 마리 각 장기기관의 마지막 돌아가는 데는 어때요? 말주보가 부사혈관이죠. 쫓아가서 빼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해결을 해야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재생복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있는 모든 학문들이 이 세 가지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학문이 동양의학이든 현대의학이든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 의학 박사들 지 고혈압, 지 당뇨, 지 알코올염 저한테 와서 아우 저 몸이 막 되게 안 좋아서 갔더니 병원에 갔더니 혈액암이래요. 근데 병원에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하라고 하는데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걱정할 것도 없어. 근데 이게 대부분 양약은 독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먹어버리면 혈액 속의 모든 물질이 대부분 녹아버립니다. 화학 반응에 의해서요. 그러면 피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피가 안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사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해결을 해줘야만이 우리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아픈 곳이 다르면 사회라는 위치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리치를 모르면은 코로나 요점 정리해주고 이제 정리할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종류가 몇 가지 바뀌었어요. 한번 여러분들 대충 따져봐요. 3년 동안. 적어도 한 70종류 바뀌었을 거예요. 처음에 발생하고 돌연변이로 계속 바뀐 게요. 한 가지 약 만드는데 얼마 걸렸어요. 만들면 다른 거 나오고 만들면 다른 나오고 내가 그 내용을 책에다 써놨죠. 끊임없이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를 한 가지 약 만드는데 죽고 나면 만들고 죽고 나면 만들고 따라갈 수 있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생리치료 보면 어때요? 보통 우리가 현대의학은 하나밖에 몰라.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그 바이러스를 죽여야만이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 몸에서 그 죽이는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백혈구 하면 50점짜리. 내공부를 하면 50점짜리. 그러면 나만 있을까, 동물도 있을까? 그럼 식물도 있을까? 다 있어요. 여러분들 물고기 잡아보면 손으로 만들면 어때요? 미끌미끌하죠? 네. 이 미끌미끌한 게 왜 물고기가 표면에 그 미끌미끌한 걸 다 지니고 있을까요? 이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파고 들어오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걸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이 우리 몸속에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줄 알아요? 가래입니다. 가래. 이게 1차 방어예요. 물고기도 어때요?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가래가 1차 방어하듯이 우리 몸도 코를 통해서 기관지로 들어오면은 1차적으로 가래가 그걸 흡착을 해가지고 위로 넘겨요. 그 요것도 세밀하게 생각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류에 상관없이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놈들이 가만히 생각해봐서 이놈들이 위로 들어가면 자기가 죽는다는 줄을 알아. 폐로 들어가야만이 자기가 살 길이 있어. 근데 우리 몸은 그놈이 폐로 들어오면 죽는다는 걸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 방어 수단이 없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이게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들은 그 끈적끈적한 비늘 거기서 하고 나무는 그 수액 송진 같은 게 한 개 그 굳은 게 그게 그 뭐라 그래? 이렇게 송진 굳어갖고 그 호박
그게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래가 농도가 묽으면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 먼지 이런 걸 흡착을 해서 위로 넘겨버리면 그게 청소하는 거예요. 위로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잠금사하면 거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폐로만 안 들어가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이게 국경방어. 여기서 1차적으로 막았다고 하면 혈액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다 막았다고 하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뚫리면 어떡하냐? 혈액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때는 항체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항체가 어디 사느냐? 원래는 장 속에 삽니다. 우리 장 속에는 내가 그러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네 뱃속에 다 넣고 있는 줄 알아라 하는 게. 근데 이 장 속에서 있으면서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생명체가 있고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생명체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아랫배가 따뜻하면 우리 몸에 이로움을 주는 생명체가 숫자가 늘어나고 냉하면 해로운 생명체가 많이 존재해요. 이놈이 혈액 속에 들어오면 냄새가 나겠죠. 그러면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놈을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들이 혈액 속에 들어오면 이게 바로 항체가 생긴 거예요. 그 백신은 뭐냐? 요놈이 냄새를 갖다 혈액에다 풍겨주던가 반병신을 만들어서 넣어준다던가 해서 장 속에 있는 유산, 항체를 혈액으로 옮겨오게 하는 게 백신의 원리고 또 하나는 백신 자체를 배양해서 넣어주는 게 백신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때 우리 몸이 따뜻하면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거를 먹이로 필요한 항체 예비군이 장 속에 있다 없다? 있죠. 근데 평소에 항생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많이 먹어버리면 장 속에 그게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생제들을 많이 먹어버리면 그게 다 죽어버리면 국가로 말하면 군대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30년 전에 책에다 써놓은 게 지금 동물이 질병을 그러니까 닭, 소래나 이런 데다 돼요. 항생제를 상시 먹여버리죠. 그럼 국가로 말하면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세균이 강해서 들어온 거예요? 군대가 없은 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동물 치료하는 거하고 우리 인간 치료하는 거하고 방향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인간도 동물처럼 감염되면 끌어다 묻을래야 하고 책에다 써놨잖아요. 근데 동물처럼 어때요? 끌어다 묻었죠? 그러면 우리 방법이라도 방법이 없을까요? 항생제 덜 먹고 2번, 3번, 8번 빼줘보세요. 가스도 안 돼. 그러니까 설사나 변비는 2, 3번이 치료 방법이고 가스가 차는 건 8번입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런가 설명하려면 길어요. 그건 강사교육 때 내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서 2, 3, 8번을 빼주면 장 속에 항체 예비군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놈이 혈액 속에 들어오면 힘을 잘 쓰냐 못 쓰냐 이건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결정을 해요. 산소 포화도가 많으려면 피가 깨끗해져야 되고 피가 맑으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항체에 강해지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줘야 혈액 속에 있는 항체가 최대한도로 강군으로서 힘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지금 현재 약들이 먹으면 신장과 간이 망가지는 약이에요? 회복되는 약이에요? 대부분. 다는 아니어도 얼굴이 그 약을 오래 먹고 새카마면 간이 망가지고 노랗면 신장이 망가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항체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 항체는 혈액 속에 살죠? 피끼리 막혀 있는 데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죠.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우리가 약 먹는 거와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거, 서열하는 거, 우리 것이 왜 효과가 빠를 수밖에 없는가를 얘기를 하죠. 가래가 겨울철이 되면 감기가 더 많이 오죠. 여름에는 덜해요. 근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논하자고 하면 여름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많을까요? 겨울이 많을까요? 여름에 많아요. 그런데 감염성 질병은 겨울에 많이 걸려. 맞죠? 그러면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가 뭐냐? 온도죠. 예. 온도가 차오면 우리 몸은 혈관이 어떻게 돼요? 수축되죠. 그럼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가래가 뻑뻑해지면 뻑뻑해진 데서 기관지에서 남아있으면 건조한 공기를 들어 마시면 가래 표면이 어떨까요? 말라붙죠. 여러분들 풀 끓여놓고 표면이 마르기 전에는 손대면 딱 들어붙어요. 표면이 살짝 말라붙으면 논다고 손댄다고 달라붙던가요? 가래가 이래서 표면이 말라붙어 버리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물질을 흡착을 못 시키면 폐로 들어가면 그게 바로 세력을 커지면 그게
감기고 이런 바이러스들이 감염이 된다 소리예요. 근데 4번하고 18번 빼면 피가 돌면 어떨까요?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가래 농도가 묽어집니다. 그래서 천식후 환자들 비정상적으로 찬바람 쐬면 가래 많죠? 32번, 그러니까 보통 이제 5번까지 빼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이게 폐가 움직일 적에는 복근, 복막 있죠? 복막이 아래로 내려갈 때는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위로 올라가면 밀어내지 폐 자체에는 근육세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그 복막, 그거를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빼면 호흡이 안 되던 사람도 숨이 잘 되는 게 바로 그 원리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호흡하고 폐하고는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5번, 32번, 4번 빼면은 폐결핵이 됐든 천식이 됐든 감기가 됐든 안 낫는가 해보라는 거예요. 요즘 TV에 보면 가수들 성대 결절 때문에 노래 못해도 굶어 죽는다고 엄살 덜 떠는 사람들 있어요. 가끔 나오죠, TV에서요. 성대 결절로 목소리 안 나올 때 4번, 10번을 빼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그거 몇 년 고생할 필요 뭐가 있어요? 기관지에 염증이 있어요. 사혈하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당연히 나요. 근데 이게 천식만 있는 사람, 기관지만 나쁜 사람, 때로는 비염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비염이 있으면 47번. 지금 비염 약 10년 먹으면 치료되는가요? 20년 먹어도 안 돼요. 근데 47번 빼면 100명 하면 몇 명 나올까요? 한 99명은 안 나올까요? 근데 재발 안 하려면 어디 빼주면 돼요? 8번이요. 항상 재발을 막는 건 8번입니다. 뭐냐? 새로운 어혈이 못 나오게끔. 그래서 우리가 병명으로 따지면 뭐 백내장, 녹내장, 시신경이 높다, 안압이 높다, 다 달라. 원인에 들어가면 혈관이 막힌 건 다 동일해요. 단지 차이는 뭐냐? 혈관이 막히고 피가 묻던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혈이 딱딱하게 굳으면 쉽게 녹아서 안 나옵니다. 막힐 그 바로 빼면 쉽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방사혈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중학생 때 한번 싹 빼줘요. 중학생 때 어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조혈 기능은 어떨까요? 좋죠. 조혈 기능은 좋고 어혈의 양이 적을 때 빼면은 지금처럼 사혈하는데 비용이 이만큼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그냥 철보형하고 주경수만 먹어도 거의 피 부족 안 옵니다. 성질급해서 좀 빨리 나오고 싶다 그러면 청명인 좀 먹이면 빨리 나오고, 지금 장기간 하려니까 진액이라고 하는 걸 먹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일찌감치. 그때 한번 빼주고 또 한 20년 있다 또 한번 빼고 또 20년 간격으로 중요 사혈점을 빼주면 지금 우리나라 치매 환자 이 사혈요법으로 예방한다고 하면 100은 아니어도 95%, 97%까지는 예방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지금 노는 인력이 일자리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인 일자리 만들어주려고 하면 60 이상 먹은 사람이라든가 나이를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한테 예방사혈도 시키고 이미 병이 든 사람도 시키면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 하고 나서 이제 인력이 남으면 어때요? 외국에서 사혈 체험할 태국 발 마사지처럼 세계 각국에서 해라.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들은 어때요? 처방해주고 너는 이만큼 빼야 넘어가. 이건 의사가 하라는 거예요. 이 처방 내가 의사한테 다 내줄 거예요. 국가에서 하려면 국가에다 줄 거라는 얘기라. 그래야 내가 당당하죠. 다 내줄 거라는 얘기라. 그 대신 이게 내 공부라고 하는 업종만은 인정해달라 그 얘기예요. 맞죠? 내 공부라고 하는 건 인정만 해주면 그러고 좀 나서면 나 먹고 살 만큼은 주면 되겠죠. 근데 나 하루 밥 2끼 먹는데 옛날에 한참 때 먹는 거 생각하면 10분의 1도 안 먹어요. 옛날에 수전 밥그릇에다가 소보가 이렇게 하나 먹었는데 수전 밥그릇에다 옛날에 젊었을 때 한참 먹는 거 요거 5공기 먹거든요. 아침참, 점심참, 저녁, 밤참. 근데 지금 수전 공기 그거 하나 가지면 한 3일은 먹을 거래요. 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이런 논에다가 쌀 농사져서 남아가지고 그놈 싸놓고 돈 들이고 보관하느라고 돈 들이고 하느니 거기다가 약주재배해서
그 약초 갖다가 사회라는 사람들 먹이면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이득일까요? 맞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 들어가는 거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한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사회를 공부해서 1급 정도 따려고 하면 시간이 당장 걸리죠. 1급 정도나 강사교육 받을 정도 되면 병원의 의료보험 청구 액수가 90%는 줄었을 겁니다. 맞아요. 시인은 인정해요, 안 해요? 그럼 이 사회요법을 대중화시켜갖고 90%가 아니고 현재 들어가는 거 50%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보험공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득이에요? 전 국민을 사회에 만드는데 젊은 층, 머리 많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고 나이 들어서 힘없어서 할 수 없는 사람 팔만 움직이면 제가 중국에 가서 왜 이렇게 활성화시킨지 알아요? 처음에 가서 제일 먼저 뜯고 들어간 게 미용사회를 보급했고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 장애인 단체들한테 보급했어요. 내가 제안을 딱 뭐라 했느냐? 장애인들한테 백날 지원해줘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맞죠? 그 장애인들한테 이걸 가르치면 자기 건강도 돌보고 직업을 만들어줄 수 있다. 우리나라 이제 한의사처럼. 그래갖고 이걸 가르쳐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남의 의술을 갖고 우리나라를 말하면 면허를 내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다가 평양 친구가 그게 배우는데 한 일주일은 배워요. 중국의 평양침이라고 유명하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배운 사람한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의사처럼 이렇게 사회라고 하는 거를 자격을 주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니까 맘 놓고 하지요. 그래갖고 이런 소문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니까 대학에서 논문을 써서 가져와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논문을 써서 보내도 심사를 하니까 초청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적 교재가 됐고 그 많은 학생들이 이걸 배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의사들이, 현직 의사들이 30만 정도가 이 교육을 받겠다고 하고 지금 한 2,800명이 지금 두 번에 나눠서 와서 교육 좀 지금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한국하고 중국하고 따지면 중국은 이 공부가 배우는데 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한국에 5배, 6배 들어가고 식품값도 우리나라보다는 근 2배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배울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번 강의하면 10번, 20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도가 아주 빨라요. 근데 나도 알량하니 자존심이 많아요. 내가 돈 때문에 이걸 하는 거 아니다고 하다 보니까 교육비도 많이 못 받겠고 식품값도 오직 못 올리면 35년 전에 받던 가격을 지금까지 똑같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0년 전에 여기 들어올 때 친 액수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줄들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손쉽게 접하다 보니까 이거를 소중함을 그만큼 모르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나면 좀 유튜브 많이 공부하고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내가 꼭 명심하게 이런 얘기 해줄게요. 절대 여러분들 자기 생각 보태지 마라. 사회할 때. 먼저 배운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만 하면 시행착오도 적게 겪고 시간을 많이 당길 수가 있어요. 막 앞으로 막 여기도 저기도 막 빼고 싶죠? 이 사회라는 방법이 식품을 하나도 안 먹고 사회라는 방법, 식품을 한 3분의 1만 먹고 하는 방법, 전체를 다 먹고 하는 방법이 전부 다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어요. 기간이 걸려서 문제지요. 이걸 다 배우면 거기에 해당되는 걸 자기가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픈데 여러 군데 빼는 거하고 한 군데 몰아서 집중적으로 빼는 거하고는 효능이 완전히 달라요. 하는 방법도 다르고 효능도. 그래서 내가 책만 보고 아마추어들이 하는 것보다 내가 과거에 내 손으로 직접 환자 치료할 때 하는 거하고는 치료 효능이 10배 정도 나타나는데 괜히 알량하니 자꾸 자기 생각 보태고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방법이 뭔가 정답이 아니니까 병이 완치가 안 됐어요. 이건 정답이니까 병이 치료가 돼. 근데 정답이다가 오답을 자꾸 갖다 섞으면 치료 효능이 어떨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 네 건 다 잘못됐고 내 것만 잘 됐어. 이렇게 하기는 참 못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에 아플 때 진통제 얼마나 좋아요. 염증 있을 때 항생제 얼마나 좋냐 그 얘기예요. 수술도 하고 꿰매고 이거 기가 막히게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응급처치는 현대의학이 좀 하고 약을 안 먹고도 내 몸이
재발 안 하게 치료되는 건 우리 심천생리학으로 해서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의사 다 못해도 한국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노인한테 일자리 만들어주는 개념으로 이거를 정부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전직 의사들이 그 대학까지 몇십 년 공부해갖고 한 사람이 이거 해야 임금이 안 나온다.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 실업자들한테는 한 달에 200~300만 원만 벌어도 어때요?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중국에서 대리점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강사 돼가지고 내가 교육하면 그 교육비는 중국의 대리점이 받을까요? 내가 받을까요? 대리점이 받죠? 나한테는 얼마 주냐? 오고 가고 항공비.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석은 끊어줘요. 또 돈을 안 받으니까 휴산도 5성급 호텔. 또 대통령이 식사하는 정도까지는 삼시세끼 다 제공해 줍니다. 가만. 그 대신 교육비 안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초창기는 나하고 사진 한 방 찍으면 얼마, 독사진 찍으면 많이 받고 여러 명 찍으면 되고 사진 찍는 것까지 돈 다 받아서 나는 몰랐어요. 그냥 사진만 찍었지 돈 받는지 몰랐어요. 주소 그렇게 영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균 그 사람들이 이 교육비 신청하면 3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300만 원 받으면 6,800명이면 300만 원씩 하면 돈 얼마일까요? 치료해주는 게 돈이 맞을까요? 교육해주는 게 돈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대물 주려고 어린 애들까지 배워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발 빼주고 치료해줘가지고 무면을 의료행위니 어쩌니 이런 소리 좀 듣게 하지 말고, 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요. 저는 그래요. 지금 세계 종교인들이나 뭐나 욕 다 가져먹고 내가 이렇게 욕해도 할 말 없죠? 예. 우리가 남한테 입 바른 소리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 먼저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맞죠? 자기 먼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한테 구설수 오르려고 하면 사회할 때 좀 신중을 기해달라. 상대 몸에다가 손을 댈 적에는 최대한도로 예의를 갖춰서 이상한 소리 안 듣게 좀 주의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회하기 이렇게 어려웠고 저기 안 되는 될 수 있으면 여성은 여성끼리 하고 꼭 남자가 부탁해 해주면은 안 좋은 데는 어때요? 보자기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대라고 가르치죠. 옆으로 돌아 누웠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내가 이만큼 힘들어서 노력해놓은 걸 가지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내 공부가 전 세계에 번져갖고 온 인류의 국민 건강 발전에 기여하는 게 내가 어떻게 보면 삶의 목표고, 여러분들도 그 일환에서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장시간 교육받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예, 여러분 반가웠어요.